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마케팅 교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동영상 편집, 키네마스터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을 진행할 강사 장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 영상 편집, 키네마스터 활용법에 대해서 4가지 정도의 목차로 컨텐츠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영상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촬영 장비, 어떤 게 있는지, 종류와 그리고 그 촬영 장비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키네마스터를 활용해서 동영상 편집 실습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편집을 완료한 영상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것까지 4가지 컨텐츠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영상 이론부터 들어갈 텐데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데 꼭 알아야 할 영상 이론이 2가지가 있는데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해상도라는 것은 디지털 장치 화면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픽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픽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해상도입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UHD가 있고 QHD, Full HD, HD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해상도는 1080p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Full HD입니다. Full HD 사이즈는 가로 1920, 세로 1080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가로로 1920개의 픽셀과 세로 1080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이미지에서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픽셀의 개수는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픽셀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더 선명하게,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집 작업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기라든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이렇게 저장 장치들이 허락만 한다 그러면은 촬영할 때는 가장 높은 해상도를 선택해서 촬영하시는 게 좋아요. 자, 2번째는 프레임 레이트, FP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FPS로 나타내는데 영상에서 초당 재생되는 프레임 수를 얘기를 합니다. 프레임 레이트. 이게 높을수록 초당 재생되는 프레임이 많기 때문에 영상이 부드럽게 느껴지죠.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프레임 레이트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촬영할 때 원하는 영상에 맞는 프레임 레이트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프레임 레이트인데요. 지금 단위가 1초인 거예요. 1초에 24장의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거고 24프레임이라는 거는 30프레임은 30개의 프레임, 그리고 60fps는 60개의 프레임이 1초 안에 탁탁탁탁 재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에 맞는 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언제 어떤 것을 활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24프레임이라고 쓰고 23.97fps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이거 4번째 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드롭 프레임과 넌 드롭 프레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4 지금 앞쪽에 쓰여 있는 24, 36, 60프레임은 넌 드롭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방송, TV 방송의 표준 규격은 드롭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23.976, 29.97, 59.94 이렇게 소수점으로 끊어지는 게 이제 드롭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보통 이제 유튜브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길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드롭 프레임과 넌 드롭 프레임 아무거나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하지만 긴 영상의
영상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실 때는 이걸 서로 맞추는데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가 달라질 수 있냐면 오디오 싱크가 조금 틀어질 수가 있어요. 길게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럴 때는 긴 영상은 드롭 프레임으로 바꿔서 하시면 되는데 조금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24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넌드롭 프레임이 24프레임이고요. 그리고 드롭 프레임이 23.976 fps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24프레임을 쓰던 23.976프레임을 쓰던 별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만약에 길이가 길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씩 오디오 싱크가 차이가 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시냐면 영화나 뮤직비디오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레임 레이트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뭐 영화나 뮤직비디오처럼 뮤비처럼 표현되길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24프레임으로 해서 촬영을 하시고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30프레임인데요. 일반적으로 흔히 TV에서 보는 그 예능 프로그램, 뉴스,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영상들을 대중적인 프레임 레이트라고 해요. 30프레임은. 그래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콘텐츠가 TV에서 보는 일반적인 영상이길 원한다면 3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편집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60프레임, 59.94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이렇게 60프레임 이상 영상은 슬로우 모션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슬로우 모션 영상을 위해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런 슬로우 모션뿐만이 아니라 운동하는 영상이라든가 먹방하는 영상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조금 부드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60프레임 영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촬영 장비, 종류하고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고 내가 이제 시작을 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처음에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장비를 무엇부터 구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장비부터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유튜브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중고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사서 일단 이제 카메라도 필요한 것 같고 뭐 조명도 필요한 것 같고 뭐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사놨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하더라. 또 다른 게 필요하더라. 이렇게 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못해서 고가의 장비를 사놨다가 그것을 다시 중고로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비를 먼저 선뜻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채널을 운영할지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컨텐츠에 맞는 내 장비를 구매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기본적인 장비들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다면 준비해야 될 장비가 간단히 몇 개가 있는데요. 자, 촬영을 하려면은 처음에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 그리고 피사체, 찍을 그 상대가 되는 피사체를 돋보이게 하려면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잘 들어가게 하려면 마이크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잘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 삼각대나 지지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저장 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정말 촬영을 지금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도 항상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촬영 장비 중에서 카메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스마트폰이 보이죠? 스마트폰은 모든 유튜브 입문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가진 가장 익숙하고 또 강력한 동영상 촬영 장비예요. 요즘 최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풀 HD 물론이죠. 그리고 4K까지도 가능하고 줌 기능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각종 앱
앱들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집 프로그램들, 앱으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또 보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뭐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 카메라에 맞먹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네, 프로그램들이 좋아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영상을 한 번에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내가 어디에 있던 몇 시간 그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는 트렌드를 잘 맞춰 들어갈 때 굉장히 추천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이슈화가 됐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찍어서 신속하게 편집 간단히 해서 올렸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다 지나간 정말 뉴스가 아니라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 뉴스일 때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정말 스마트폰이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좀 부피도 있고 내가 가지고 늘상 휴대하고 다니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고 촬영을 했다 손 치더라도 촬영한 부분을 다시 편집할 수 있게 스마트폰이나 PC로 다시 옮겨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고, 업로드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옮겨져야지만 업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있죠. 자, 그 옆에 보시는 게 DSLR 카메라인데요. 정말 갖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죠. 디지털 기술로 태어난 최상위급 카메라가 DSLR 카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이 확대되면서 DSLR 카메라의 시장이 일정 부분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디지털 카메라의 가장 높은 단계는 이제 언제나 DSLR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는 거의 이제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DSLR 카메라를 이제 구입을 하실 때는 촬영 화면을 보여주는 액정을 이렇게 촬영자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액정이 있어야지 혼자 촬영을 할 때, 셀카를 찍을 때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카메라는 웹캠이죠. 웹캠이라는 거는 웹 플러스 카메라,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건데요. 자,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작은 소형 카메라죠. 이 웹캠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시냐면 먹방을 한다거나 게임 방송할 때, 그리고 저처럼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때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촬영을 하는 이런 컨텐츠라고 한다면 웹캠을 사용하시면 편리하죠. 저도 지금 앞쪽에 웹캠을 설치하고 이렇게 교육 강의 방송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옆에 보시는 거는 액션캠입니다. 스포츠나 레저, 액션 등에서 사용하는 초소형 광각 캠코더예요. 최근에는 캠핑, 여행, 그리고 브이로그 이런 데 사용되고, 또 요거는 기본 카메라가 있고 보조적으로 쓸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션캠을 사용하면 영상에 생동감을 집어넣을 수 있어서 장점이 있고요.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그 방수 기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보통 이제 그 액티브한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깊은 바닷속의 영상을 촬영하려고 할 때 이런 액션캠에 액세서리를 달아가지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 다음에 삼각대와 짐벌을 보고 계신데요. 삼각대를 사용하면은 이제 야외 촬영이나 나 혼자 촬영을 할 때 스마트폰, 카메라 이것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구조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가지고 영상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삼각대를 활용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는 저렴한 삼각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촬영을 할 때는 가벼운 그런 삼각대를 활용을 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야외에서 촬영을 하실 때는 야외에는 굉장히 외부적인 그런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죠. 바람이 분다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하다거나 그럴 때 이제 너무 가벼운 삼각대를 놓고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얹어 놓고 하다 보면은 스마트폰과 카메라 그 비싼 것을 깨트려 먹을 수도 있죠. 바람이 휙 분다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넘어진다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큰 손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짐벌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끼워가지고 나 혼자서도 다른 사람이 찍어주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또 각도에 맞춰서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짐벌을 활용을 하다 보면 짐벌이 조금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찍다 셀카를 찍다 보면은 조금 버거운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그 세울 수 있는 삼각대가 보이지 않는데 삼각대가 액세서리로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3개가 달린 게 또 있어서 이렇게 나사로 조여줘서 짐벌을 꼭 그 삼각대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마이크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화질만큼 중요한 게 음질입니다. 자,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TV를 틀어놓고 그리고 소리를 들으면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면은 보지 않죠. 그리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빨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리가 들리면 어느 정도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듣게 되는데요. 화면을 켜놓고 소리를 줄이고 보지는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저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디오는 영상의 그 퀄리티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 소리들이 잘 들어갔을 때 시청자들은 이 영상이 진짜 이 크리에이터가 공들여 만들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이 사운드예요. 그래서 여러 유튜버들이 처음에는 좀 저렴한 마이크를 사용을 하다가 점점 좀 고가의 마이크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이제 처음엔 마이크 쓰지도 않았어요. 마이크 안 쓰고 그냥 촬영을 했더니 주변에 있는 소음들도 많이 들어가고 약간 그 마이크의 음질이 안 좋을 경우에는 소리를 좀 높였을 때 귀에 불쾌한 소리를 좀 들리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이크는 좀 좋은 거를 쓰셔야 되고 좋다는 게 여러분 비싸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조회를 한번 해보면은 저렴하면서도 또 음질이 좋은 마이크들을 유튜버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 사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대부분이 뭘 하고 다니죠? 이어폰을 끼고 다닙니다.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서 휴대폰에서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게 되는데 이때 음질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다른 컨텐츠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스탠드 마이크예요. 이렇게 저처럼 앉아서 어떤 영상을 촬영할 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걸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스탠드 마이크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구준액 마이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목이 길게 거위처럼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 방향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틀 수 있게 구부리고 각도도 조절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핀 마이크입니다. 강의를 한다거나 리포트를 한다거나 회담을 할 때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것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옷깃 아니면 넥타이 이런 데에 클립으로 고정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목소리만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예요. 다음은 조명인데요. 이 조명 같은 거, 빛이라는 거는 동영상의 선명도를 높이고 또 색상을 풍부하게 담기 때문에 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빛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태양빛이 가장 좋은 조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내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밖에서 밤에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가 쨍쨍 비치는 그런 정오 시간대에 촬영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햇빛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뭐 비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흐린 날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 조명을 쓰게 되는데요. 특히 뷰티 크리에이터나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유튜버한테는 조명이 특별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편집 실습을 해보겠지만 편집 프로그램에 보면 필터로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필터를 넣으면 되지 어떻게 뭐 빛이 없더라도 그렇지만 필터를 넣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명을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입체감이 나게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사각 LED 조명인데요. 자, 사각 조명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활용을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울 텐데 기본적으로 2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각각 좌우에 놓고 하나는 키라이터, 그 다음에 필라이트 해가지고 기본 조명이 쏴주고요. 반대쪽에서 다른 조명이 그림자를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가 있어야지 입체감이 나는 그런 피사체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백라이트를 하나 더 넣으면은 더더욱 뒤에서 빛이 딱 비춰주면은 그 형체감이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이렇게 조명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실 요거 룩스패드라는 조명이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들이. 근데 룩스패드가 가격대가 꽤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2개를 쓰고 자, 조명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길게 이제 지지대 할 수 있는 삼각대가 보이죠. 그러니까 삼각대도 쓰셔야 되시고 거기에 혹시 야외에서 쓴다 그러면은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실내에서는 이렇게 전기를 꽂아서 쓸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방전이 되기 때문에 야외에서 오랜 촬영을 한다 그러면 또 배터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2개를 활용하기가 좀 버겁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오른쪽에 보시면 링 LED 조명이에요. 이 링 조명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링 조명은 저도 지금 앞에 링 조명을 켜고 쓰고 있는데요. 동그랗게 앞에서 360도로 빛이 저한테 비춰지기 때문에 어디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입체적인 피사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비치기 때문에 한쪽에서 비칠 때 생기는 그림자 같은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링 조명인데요. 지금 사각 조명도 그렇고 링 조명도 그렇고 크기들이 굉장히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조회를 한번 해보면 왜 이렇게 싸지? 그러면 한번 크기를 확인을 해보세요. 크기들이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저처럼 이렇게 큰 것까지 크기들이 굉장히 종류들이 많고요. 그리고 광원이 세기가 어느 정도 세기인지까지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명에서 색깔이 하얗게 나는 게 있고 좀 부드럽게 노란색으로 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색깔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2개의 조명을 조절하고 빛의 강도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을 이제 그 종류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키네마스터 편집을 들어갈 건데요. 나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긴 하겠지만 이 뭐 제작사나 대행사한테 맡길 거니까 편집을 알 필요 없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편집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서 아셔야지만 제작 의뢰를 맡길 때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수정은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에는 요걸 넣어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의도한 대로 편집된 영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활용할 거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하는 키네마스터 앱인데요. 키네마스터 앱 같은 경우에는 보통 PC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편집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기능하고 거의 좀 비슷한 게 키네마스터예요. 그래서 키네마스터를 어느 정도 알면 PC의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스마트폰 동영상 편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키네마스터라는 앱이에요. 그리고 키네마스터는 유료 사용자와 무료 사용자로 나눠지기는 하는데 무료 사용자도 유료 사용자와 똑같은 기능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마트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무료 사용자한테는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아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키네마스터도 무료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그걸 다 풀어놨어요. 대신 무료 사용자는 키네마스터라는 워터마크가 영상을 편집하고 나면은 이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점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질적인 편집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키네마스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기본적으로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먼저 다운을 받고 들어가게 되면 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키네마스터 네, 여기 보이시죠? 키네마스터라는 돼 있는 부분 여기를 이제 다운을 받으시고 딱 들어가게 되면 설정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내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정보에 나는 지금 유료 사용자인지 무료 사용자인지 언제부터 사용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 기기 성능 정보를 들어가면은 나는 뭐 레이어를 몇 개를 깔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설정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게 설정하기예요. 여기 지금 보시는 아래쪽에 톱니바퀴 설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 새로 만들기와 프로젝트 받기가 있고 아래쪽에 내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내가 그동안 편집했던 그 영상들이 프로젝트 파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내가 지난 시간에 만약에 다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나가기를 했다 그러면 다시 가서 편집을 하시면 되시고 편집을 해서 내보내기를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오타가 났다.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프로젝트 파일에 들어가서 여기서 바꾸고 싶은 부분만 바꾸시면 되세요. 자, 다음에는 위쪽에 보시면은 새로 만들기라고 보이시죠? 네,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자, 새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고요. 자, 화면 비율. 네, 화면 비율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화면 비율은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16대 9 가로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9대 16 세로로 돼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쇼츠, 유튜브에 쇼츠라고 해가지고 1분 미만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활용하실 때 9대 16 세로 버전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1대1, 4대5 이 정도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4대3도 있고 3대4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하죠. 그 영화처럼 가로가 길게 보이는 그런 영상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다음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요. 자,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갤러리에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요거는 앨범별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삼성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아이폰은 주로 아이콘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옆쪽에 아이콘을 보시면은 뭐 전체 보기, 전체 비디오, 전체 사진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앨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요거를 순서를 바꿔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진과 영상이 이렇게 같이 돼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사진만 볼 수 있기도 하고 영상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셋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에 상가 모양의 가게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면 이쪽에서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을 여기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영상 소스 미디어에서 앨범을 하나 누르게 되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 앨범 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탁탁 터치를 한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하신 후에 자, 뒤로 가기를 해서 오면은 이게 지금 편집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그 기본적인 메뉴들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미리 보기, 제일 큰 화면이 이 화면의 이 영상의 미리 보기예요. 그래서 편집을 한다거나 어떤 효과를 줬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 화면에 보여지는 거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이 플레이 헤드라고 해가지고 이 빨간 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미리 보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동그란 다이얼 모양이 여기에서 대부분의 그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길게 띠 모양으로 돼 있는 부분이 타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이나 효과들, 자막, 음악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트림 분할이라는 기능인데요. 영상을 컷 편집이라고 하죠. 잘라내고 붙이고 하는 것을 트림 분할이라고 하는데 일단 원하는 위치에다가 잘라버릴 원하는 위치에 플레이 헤드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영상 클립을 터치를 하면 여기 메뉴가 동그란 다이얼 메뉴에서 다른 메뉴로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여기에서 가위 표시 모양을 누르시고 자,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이라는 거는 딱 잘라서 왼쪽 부분을 잘라서 없앤다는 거고요.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한다는 거는 여기 잘린 부분 중에서 오른쪽을 잘라서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이라는 것은 그냥 가위로 싹둑 잘라내기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할 및 정지화면 삽입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영상이 딱 잘려지면서 이 부분이 하나의 이미지 컷으로 만들어지면서 중간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장면 전환 효과인데 영상의 클립과 클립 또는 잘려진 부분에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생깁니다. 여기에 전환, 영상과 영상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어떤 효과를 줘서 더 생동감 있고 자연스러운 영상으로 만들어 주려고 장면 전환 효과를 집어넣는데요. 여기를 터치하면은 각종 장면 전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다운받은 게 없다 그러면 기본 장면 전환 외에 더 재미있는 거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에셋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네, 가져오면 돼요.
다음은 레이어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동그란 것에 레이어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뭐 미디어 효과 스티커 텍스트 손글씨가 있는데 이 위쪽에 영상 위쪽에 우리 레이어라는 거는 이렇게 겹쳐서 쌓인다는 의미잖아요. 그 위에 효과들 아니면 사진, 영상, 글자 이런 부분들을 차례차례 얹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음악에서 오디오에서 음악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음악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음악을 사용하셔도 되시고 효과음을 사용하셔도 되시고 여기에 내가 목소리를 녹음한다거나 아니면 녹음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곡이라는 거는 내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음악을 가져오는 건데요.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휴대폰 속에 있는 음악을 가져와서 영상을 만들었을 때 이걸 혹시 유튜브에 공개를 하게 된다면 저작권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다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영상 가져와서 영상 배치하고 그리고 자르고 붙이기 했고요. 전환 효과 넣고 글씨 넣고 음악 넣고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내보내기 하실 때는 여기 하늘로 가는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자 유튜브에서는 풀 HD 1080p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풀 HD로 설정을 하시고 해상도는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하얀색 선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네,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편집을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